예, 이원주입니다. 24번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03페이지. 잠깐 쉬고 오셨죠? 5분만 놀다 오셨죠? 하루가 지나버렸나요? 이틀 지나버렸나요? 아, 안타깝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지금 또 열심히 집중해서 문제 풀면 또 풀립니다. 왜? 뒤쪽에는 그리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 설명 들으시고 하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24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계정 과목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영업의 비용. 가보니까 대표적인 기부금,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 기부금이죠. 접대비, 복리후생비, 재원광고에 다 영업하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영업에는 기부금 하나밖에 없었고요. 25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손익계산서에는 수익 비용이 반영이 되죠. 수익 비용. 가보니까 선급 비용, 이거는 자산입니다. 자산. 비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자산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판매별 관리비 일종 비용, 대운상업비도 판매별 관리비, 감가상각비도 판매별 관리비, 선급 비용은 미리 지급한 비용이다. 자산. 2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다. 가보니까 매출원가 일종의 비용이죠. 비용,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그래서 일종의 비용이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된다. 27번입니다.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신입사업 명함인쇄 비용. 명함인쇄는 도서인쇄비. 아니네요. 도서인쇄비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 바로 1번 도서인쇄비. 명함인쇄 또는 뭐 책을 샀다든지 신문을 구독했다든지 그런 거 다 도서인쇄비죠.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그럼 접대비고,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 식사하면 복리후생비인데 거래처 직원과 접대하면 접대비.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에 대한 강사비 교육이니까 교육훈련비입니다. 교육이니까.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표시되나요? 자산, 부채, 자본이 표시되죠. 개발비, 무형자산, 자산입니다. 광고선전비, 비용이네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건 손익계산서에 적히죠. 차입금, 부채, 자본금, 자본. 답이 3번이고요. 페이지를 넘겨서 29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에 29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의 분류상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원재료, 제공품, 상품, 이런 거는 재고자산 맞네요.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소모공구기구 이런 거 다 재고자산이죠. 기타의 비유동자산은 장기매출 채권, 임차보증금, 전신전화 가입권.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충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일단 넘어갑니다. 3번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죠. 이자 비용은 판관비가 아니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올바르지 않은 건 바로 3번입니다. 4번 유동부채. 단기 미지급가, 단기자가 들어가니까 유동부채 맞고,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자가 들어가니까 유동부채 맞고요. 미지급 비용은 곧 지급할 거니까 유동부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기타의 유동자산은 이렇게 묶어서 가끔 시험에 출제됩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데 몰라도 문제 푸는 크게 지장 없을 정도로 가끔 출제가 되니까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3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따라 영업이익을 계산한 것을 옳은 것은 영업이익. 일단 손익계산서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매출액, 총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하면 매출총이익이 나오죠. 매출총이익.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이걸 빼면 영업 손익이 나와요. 손해면 손실, 이익이면 이익. 영업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여기서 뒤에 영업의 비용 빼고 영업의 수익 더하고 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 여기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매출액 500만원, 매출액 500만원. 오케이. 매출원가는 200만원. 매출원가 빼기 200만원 하면 매출총이익 300만원이 나오네요. 매출액 했고, 매출원가 했고,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복리후생비도 판관비 일종입니다.
유용자는 처분 손실하고 이자 비용은 이거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죠. 그래서 유용자는 처분 손실하고 이자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되죠. 접대비, 복리후생, 판관비 이거 합해서 빼줘야 됩니다. 50만 합해서 50만 원이죠. 빼기 50만 원 하면 영업이익 25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250만 원. 3번에 답이 있네요. 31번 보겠습니다. 9월 중개업한 튼튼 가구점의 자료다. 9월 영업이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 역시 금방 풀었던 30분 문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적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순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천천히 자주 보시면 저절로 또 암기가 됩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하면 매출총이익 빼기 판매비와 관리 판관비 하면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죠. 거실장 판매대금 이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식탁 판매 이것도 판매니까 매출액입니다. 다음에 뭐 구입대금 있고 다른 판매액은 없죠. 그럼 매출액은 45만 원 더하기 30만 원이었고 매출액이 75만 원인 거죠. 75만 원. 그럼 매출원가를 찾아봅시다. 판매형 과거의 구입대금. 이거는 판매할 거에 대한 구입대금이니까 매출된 거의 원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5만 원 매출원가. 매출원가 빼주면 매출총이익 50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판관비를 빼줘야 되겠죠. 급여 판관비 맞습니다. 대표적인 판관비죠. 매장 임차료도 역시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필요한, 무조건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판관비 맞습니다. 장기채권 지급이자 이자 지급한 거는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판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판관비는 두 개, 20만 원. 20만 원 빼주면 영업이익이 30만 원이네요. 그래서 답이 1번 30만 원. 넘어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주어진 자료에 의하여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순이익은 기억해보죠. 머릿속으로 내적 대답을 해보셔도 되고 머릿속으로 기억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로 해보시면 더 좋고 손익계산서 순서 한번 말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매출액, 총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하면 매출총이익 거기서 판매비의 관리를 빼주면 영업손익이 나오죠. 영업손익에서 영업의 비용 빼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거기서 법인세 빼면 단기순이익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복습하실 때 앞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쭉 보시고 이렇게 되는구나 흐름을 한번 파악하시고 딱히 지금 당장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흐름을 기억하신 다음에 흐름대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했구나 라는 감이 있어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감이죠. 실력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실력 다음으로 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보셔서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계속 씁니다. 기억하시라고 계속 쓰는 겁니다. 매출액 총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하면 매출총이익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손실이라면 영업손실이고요. 여기서 빼는 게 더하기 먼저 더 해볼까요? 더하는 뭘 더하나요?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 같은 거 빼는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같은 거 또 기분 같은 거 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는데 보통 전산회계 이급 수준에서는 법인세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단기순이익으로 합시다. 단기순이익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매출총이익이 나와 있어요. 30만 원. 매출총이익 30만 원이네. 바로 나와 있네.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볼 필요가 없네.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에 해당합니다. 판매비 관리비 5만 원. 판관비 5만 원 빼줍니다. 빼면 영업이익이 25만 원이 나오고요. 다음에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 비용 뺀다. 7만 원 뺀다. 마이너스 7만 원이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더해주는 거죠. 더하기 3만 원. 이거 계산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24만원, 24만원이네요. 그래서 24만원 답이 24만원 빼기 21만원. 죄송합니다. 21만원. 암산이, 그래서 암산을 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25만원 빼기 7만원 더하기 3만원. 21만원. 21만원. 암산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21만원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문제 풀 때도 나는 암산에 자신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암산하지 마시고 계산기 준비하셔가지고 계산기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계산기 두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재무사도 암산하면 실수 많이 하니까 금방 실수하는 거 보셨죠? 많이 하니까 계산기 꼭 두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에는 이런 내용이네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순이익 계산 얼마인가?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조금 다릅니다. 매출액에 나와 있고 기초상품 재고에 단기 매입에 있고 기말상품 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원가를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원가 이렇게 구했죠. 상품에서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 기초 150만원, 기초 150만원, 그 다음에 매입이 400만원, 400만원. 합하면 550만원, 차변합계가 550만원이고요. 그러면 대변합계도 550만원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말상품 재고액 250만원. 그러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 매출원가 나오죠. 300만원이 되겠네요. 550만원 빼기 250만원은 300만원. 매출원가 구했습니다. 매출액이 800만원, 매출액 800만원이고 매출원가 300만원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이익이 500만원이네요. 여기서 일반 판매별 관리비 200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판매별 관리비 빼주는 거죠. 200만원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300만원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영업의 비용 빼면 단기순이익이 나오겠죠. 빼기 70만원, 영업비용 70만원 빼주면 230만원이 단기순이익으로 계산이 됩니다. 230만원 답이 2번입니다. 손익계산서 순서를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반드시 결국은 흐름을 이해해서 암기를 하시길 바라고요. 문제를 또 계속 풀어보면 또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와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면 또 비슷한 문제네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 얼마인가요? 1000만원, 500만원 하면 500만원의 매출총이익이죠. 여기서 판매별 관리비, 급여랑 접대비는 판매별 관리비죠. 합하면 170만원 빼기 170만원 하면 영업이익 330만원입니다. 여기서 또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빼주면 10만원 빼주면 단기순이익 320만원이 내요. 답이 4번. 이제 좀 쉬워지셨나요? 안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처음 볼 때 당연히 어려운 거 당연합니다. 근데 복습하실 때 제가 지금 재수 풀어주는 걸 보기만 해서는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 수업 동영상 다 들으시고 손으로 연습장 써가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배열된 나열된 문제만 다 풀어봐도 손익계산서 순서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장 써가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35번입니다. 단기말 결산 후 단기순이익은 5,000원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발견되었다. 수정 후 단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올바른 단기순이익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단기순이익 5,000원이라고 계산이 됐는데 잘못 계산된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보험료 미지급했다.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미지급했네. 보험료 2,000원. 비용이죠. 비용 2,000원을 더 계산해야 된다. 그렇다면 5,000원에서 비용 2,000원을 빼줘야 되는 거죠. 비용이 계산 안 됐으니까 비용은 빼주는 거니까 빼기 2,000원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선수했다. 올해 임대료가 임대료는 건물주가 받는 수익이죠. 수익 미리 받은 선수 올해의 임대료가 아닌데 내년 건데 올해 미리 받아가지고 수익으로 계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 수익이 아니니까 수익에서 빼줘야 되겠죠. 빼기 1,000원. 내년 거니까 올해 게 아니니까 수익으로 잘못 계산한 겁니다. 이자 비용 선급분. 이자 비용을 지급했는데 미리 지급했다. 올해의 비용이 아닌 겁니다. 내년의 비용이죠.
이자 비용을 미리 지급한 걸 이걸 비용으로 계산했나 봐요. 올해의 비용이 아닌데 올해의 비용으로 계산한 거죠. 그러면 비용이 아닌데 비용을 계산했네. 비용에서 빼준다. 비용은 원래 빼는 거니까 거꾸로 더해주는 겁니다. 3천.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보험료 미지급분.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미지급했어. 미지급 비용이죠. 발생한 비용은 올해의 비용입니다. 올해의 비용을 빼줘야 됩니다. 2천원 빼줘야 되는 거고요. 임대료 선수분. 미리 받은 수익이다. 올해의 수익이 아니에요. 내년의 수익이에요. 그렇다면 올해의 수익이 아니니까 올해 수익에서 빼줘야 되겠죠. 역시 빼기 1,000원. 이자 비용 선급분. 올해의 비용이 아니에요. 내년의 비용입니다. 그때 올해의 비용처럼 3,000원을 빼준 거예요. 빼준 거를 취소하려면 거꾸로 더해주는 거죠. 더하기 3,000원 해가지고 결국은 5,000원인 거죠. 원래 손익 5,000원 그대로입니다. 더하기 빼기 하니까 똑같아졌다. 그래서 35번에 3번.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은 비용 가만히 보니까 딱 보니까 대상 정액비 비용이죠. 비용.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의 은우리는 다 비용이 아니고 매출에서 빼주는 차감해주는 겁니다. 비용의 개념이 아니에요. 매출의 개념이에요. 매출액 중에 매출에서 빼준다, 차감한다. 그거지 비용이 아닙니다. 대운상학비만 비용이네요. 37번입니다. 외상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른 정회수리나 매출 할인을 단기 총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외 비용에 처리했다. 이때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 손익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좀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역시 손익계산서의 순서를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매출액이 있죠.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매원이라고 해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되고 여기서 또 뭘 빼나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죠. 판관비를 빼면 영업손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또 더하기 빼기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런 걸 더하고 빼고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고 계산하면 법인세 차감자는 있지만 무시하고 단기순이익이 나옵니다. 단기순이익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매출 할인을 총 매출에서 찍어야 돼요. 여기서 빼야 돼요. 그런데 영업의 비용 여기서 뺐다는 거죠. 위에서 빼야 될 걸 밑에서 뺐다는 겁니다. 위에서 빼나 밑에서 빼나 단기순이익은 똑같습니다. 단기순이익은 어쨌든 다 빼고 나서 결과니까 단기순이익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불변입니다. 불변. 2번과 3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매출액에서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줬어요. 그렇다면 매출액이 너무 커져 있겠죠. 매출액 커져 있으니까 매출 총 손익도 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산된 거죠. 답이 3번입니다. 7번에 3번. 이해되시나요? 되시죠? 어차피 빼주는 거 위에서 빼주나 밑에서 빼주나 단기순이익은 안 변한다. 똑같다. 그래서 불변.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줬어요. 그럼 매출액이 너무 커져 있다. 따라서 매출 총 손익도 너무 커져 있겠죠. 그래서 과대. 그렇습니다. 38번입니다. 자산 항목을 실수로 비용 항목으로 처리한 경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수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이 과소, 비용이 과대 계산됐겠죠. 자산 과소, 비용 과대. 답이 3번입니다.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재고 자산을 과대평가했을 때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기말재고 자산을 너무 높게 과대평가했어요. 기말재고랑 단기순이익은 항상 같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기말재고자산이 과대 계산되면 단기순이익, 이익도 같이 따라서 과대 계산됩니다. 그래서 기말재고가 과대 계산되면 순이익이 순이익 과대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기말재고가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매출 원가는 반대입니다. 매출 원가 일종의 비용이죠. 비용이기 때문에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가속 1번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고 상품이라고 하죠. 상품 재고. 기초가 있고 매입이 있고 기말 재고가 있고 매출 원가가 있죠. 매출 원가. 기초 재고 매입 단기 매입 합하면 어떤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차변과 대변인 금액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하고 기말 재고를 합한 금액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판매 가능 재고 기초와 매입을 합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기말 재고를 과대평가해버리면 거꾸로 매출 원가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반대로 간다는 거죠.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과소 계산되는 거죠. 네, 40번 보겠습니다. 40번 다음은 손익계정 일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익계정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는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손익계정을 따로 보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실무에서도 잘 안 보는 계정이에요. 근데 가끔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요. 손익계정에서 매입이라는 거는 실제로 매입이 아니고 매출 원가를 말해요. 매출 원가. 그래서 손익은 수익과 비용을 적은 그런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이에요. 그래서 대변에는 수익은 대변이죠. 차변에는 비용을 적는데 매입이라는 비용은 없죠. 일종의 매출 원가가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매입이 아니라 매출 원가다. 이번 매출 총이익은 32만 원. 매출 총이익 계산해 보죠. 매출 빼기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이 78만 원. 빼기 매출 원가 46만 원 하면 32만 원. 맞네요. 32만 원 당 매출 총이익 맞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기말 자본금 15만 원이다. 자본금이 15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기말 자본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손익계산서 이렇게 계산돼 가지고 자본으로 넘어가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 수익 빼기 비용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계산된 거 이걸 자본금으로 적어 놓은 걸 뿐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정에서의 자본금은 단기 순이익이다. 기말 자본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총수익은 수익은 대변 합계가 총수익입니다. 이 매출도 수익이고 이자 수익도 수익이죠. 총수익은 93만 원입니다. 78만 원 아니죠. 답이 2번인데 설명을 듣고 알고 풀면 금방 풉니다. 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넘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41번입니다. 장하늘 회사의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지급 보험료 8,000원. 아직 지급하지 않은 8,000원. 기초 미지급 보험료 없고요. 단기 발생되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가 3만 원. 이번 단기 올해 손익계산서에 있는 보험료가 3만 원이다. 일단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는 얼마인가? 실제로 지급한 게 얼마인지 물어본 겁니다. 보험료, 이번 올해 발생된 보험료는 3만 원인데 지급하지 않은 게 8만 원. 그럼 빼주면 실제로 지급한 게 22,000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처음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어떻게 풀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발생한 보험료, 발생주의에서 발생한 보험료 3만 원이고 미지급이 8,000원이니까 빼주면 22,000원. 그럼 지급한 건 22,000원이겠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42번입니다. 급여명세표 일부다. 공제 내역에 내용을 예수금 결정. 예수금이네요. 예수금은 소득세 세금이라든지 또는 4대 보험 내는 거 이런 걸 말하죠. 예수금 계정으로 외치려 하는 경우 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수금이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소득세입니다. 맞고요. 국민연금 4대 보험의 일종이죠. 맞습니다. 4번에는 건강보험료 4대 보험 일종이 맞습니다. 상여금은 아니에요. 상여금은 공제하는 거 제하는 게 아니라 직원한테 더 주는 겁니다. 월급처럼 주는 거예요. 상여금. 답이 2번입니다. 4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발생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박스 상지상사는 낙동강 상수원 수질 정화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안동시청 1개월 만기 결제 약소금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기부금이네요. 차변의 기부금 1,000만 원. 대변에는
약속금 엄으로 결제했어요. 엄이 나갔습니다. 상거래가 아니죠. 상거래라면 지급음일 텐데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1,000만 원. 그래서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기부금이라는 영업의 비용, 기부금. 대변에는 부채 증가입니다. 미지급금이죠. 부채. 답이 3번이네요. 44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보죠. 다음 계정에서, 계정기입에서 단기 발생한 소모품비 총 금액은, 단기에 발생한 소모품비, 보면, 차변에 10월 1일 날 현금 분개해 보겠습니다. 10월 1일 날. 차변에 소모품비 차변 계정이니까 차변 소모품비 70만원. 대변에는 현금 70만원이죠. 소모품비 70만원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12월 31일 날 보니까 소모품 계정의 대변에 50만원 써있어요. 12월 31일 대변에 소모품비 50만원. 차변에는 소모품 50만원. 이 분계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네요. 처음엔 소모품을 70만원 주고 70만원치 샀는데 기말에 가서 보니까 소모품 50만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70만원치 사가지고 20만원치 썼다. 그리고 남은 게 50만원치 남은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소모품비로 쓴 거는 70만원 빼기 50만원 해가지고 20만원인 겁니다. 답이 1번이죠. 20만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론 문제를 다 봤고요. 뒤에 210페이지부터는 계정과목 분류해가지고 쭉 제가 계정 과목을 종류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본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느껴보시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이론은 다 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무 강의를 할 텐데요. 실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이론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을 봤는데 어렵고 또 기억도 잘 안 난다. 실무를 시작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지금껏 제 수업을 들으셨다면 그걸로 기초 지식은 다 쌓은 겁니다. 이론 실력이 탄탄하다면 실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분계를 잘하면 실무도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인데 앞에 나왔던 이론을 제대로 모른다 할지라도 실무를 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면 또 이론 시간 때 배웠던 거 새로 기억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보시는데 실무 바로 다음 시간부터 바로 들어갈 테니까요. 프로그램하고 K랩 프로그램 데이터 같은 거 어떻게 다운받고 설치하는지 한번 보고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론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